자, 이번 시간에는 산소 헤모글로빈의 해리 곡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헤모글로빈의 해리 곡선. 자, 산소 헤모글로빈의 해리 곡선. 말 그대로 이제 커브라는 뜻인데, 전문적인 용어로는 시그모이달 커브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보시면 시그모이달 S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건 뭐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S자 형태를 띠고 있어서 사실 해리 곡선의 형태를 보면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그모이달 커브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 보면 Y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소의 포화도라고 표현하고 100, 80, 60, 40, 20, 10, 0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X축을 표현하면 보통 20, 40, 60, 80, 100 이건 뭐냐면 PO2가 되는 거죠. 산소 분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 곡선을 보면 S자 곡선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 S자 곡선의 급격한 이 커브 구간이 있죠. 이 급속한 커브 구간.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평평하게 되니까 이 급격하게 꺾어지는 이 곡선 구간을 자세히 보면 산소 분압이 어떻게 되냐면 한 40 정도? 4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포화도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평평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산소 헤모글로빈의 해리 곡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산소 헤모글로빈의 해리 곡선의 관련 정의는 무엇이냐? 한번 표현해 보면, 산소 분압과 그 다음에 혈액의 뭐죠? 헤모글로빈, 산소 분압과 혈액의 헤모글로빈과의 결합하는 산소와의 관계를 산소 헤모글로빈의 해리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산소 분압과 헤모글로빈의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관계를 보여주느냐, 이것을 곡선으로 표현한 것이 해리 곡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용어들이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용어가 여기 이제 해리 곡선이니까 해리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해리라는 말을 알으려면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포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떨쳐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즉, 내 몸에 붙어있던 것을 떨어뜨리는 거, 떨쳐내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헤모글로빈에 뭐가 붙어있냐면 산소라는 것이 붙어있는데, 자,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붙어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화라고 표현해요. unsaturation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포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해리라는 것은 뭐냐면 헤모글로빈에 붙어있던 이 산소를 분리시켜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dissociation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떨쳐내는 것을 해리라고 하고,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일단 포화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분리되는 것을 해리라고 한다. 붙어있는 것을 포화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산소를 헤모글로빈과 결합되어 있는 산소를 왜 떨어뜨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데, 왜 떨어뜨리겠어요?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이제 운반하는 형태로 이제 가는 건데, 산소를 운반해 와서 과연 어디에 주기 위해서 산소를 해리하는 걸까요? 당연히 이건 뭐예요? 근육 쪽에 산소를 주기 위해서 해리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포화됐다는 것은 뭐냐면 산소를 운반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딱 붙잡고 포화라고 하는 거니까 붙잡은 상태에서 운반을 하는 것을 포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해서 산소를 들이마시면 일단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포화라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산소를 붙잡아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화라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 포화라는 과정이 과연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 그래프에 보시면 여기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이 과정이 산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산소 분압이 높을 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산소를 해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있는 곡선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포화도가 어떻게 되냐면 100 이상을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조직에서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산소를 공급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소를 해리시켜서 줘야 되는 거죠. 떨어뜨려서 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떨어뜨려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산소 분압이 40 mmHg 이하일 때 운동을 하게 되면 40 mmHg 이하로 떨어질 때, 즉 산소 분압이 낮아질 때 산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소 분압이 낮다는 것은 조직에서 산소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즉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포화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포화도가 낮아져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산소를 많이 공급해 주는 부분이다. 즉 이 부분은 해리되는 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포화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따라서 이 곡선이 우측으로 가느냐 좌측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해리는 이 곡선이 우측으로 진행할수록 어떻게 되죠?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곡선이 만약에 좌측으로 움직이게 된다. 좌측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리할 수 있는 산소 양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산소 헤모글로빈의 해리 곡선이라는 것은 산소 분압과 혈액의 헤모글로빈의 산소와의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인데, 해리라는 것은 산소를 떨어뜨리는 거고 포화라는 것은 산소를 갖고 있는 용어다. 그럼 운동 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해리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해리를 더 많이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산소 분압이 낮아진 경우에 더 많은 산소를 해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곡선이 우측으로 움직이는 것을 운동 중에 볼 수 있는 산소 헤모글로빈의 곡선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산소 헤모글로빈 곡선, 산소 헤모글로빈의 해리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